이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기쁘게 달려가시는 우리 애국민주 시민 여러분, 참여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거꾸로 하겠습니다. 보니까 제대를 해도 뭐 저기 계급별로 소개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거꾸로 우리 먼저 병장이죠? 네, 예비역 병장. 예비역 병장의 아들을 둔 우리 엄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주련 유튜브 2천만 앵커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우리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서울의 소리 방송에 이렇게 같이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저 아버지가 군 출신으로 예, 돌아가셨지만 한참 전에 워낙 군 생활을 20년 넘게 하신 분을 아버지로 두고 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사실은 그 미국 유학 중에 저희가 이제 출산을 해가지고 시민권도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전방으로 본인이 1학년 마치고 바로 입대를 하여서 네, 병장으로 당당하게 복무를 마치고 거기서 또 조교로 선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군과의 인연이 있는데 그때 이제 사단장님, 뭐 대대장님 많은 분들을 뵀는데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이제 예편하시고 다들 너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걸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2천만 채널을 같이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앞으로 좋은 정보 만드는데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그 사회를 우리 오주련 앵커한테 맡겼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언변이 아주 좋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서울의 소리에 이런 앵커가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맨날 칙칙한 우리 할아버지 나오시고. 캐스팅.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저요? 나는 상관없어요, 저는. 우리 일자리 얻은 거예요? 좋습니다. 네, 너무 좋으신 분들.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것 같아요.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전국 돌아다녀요, 우리. 험악하다. 좋죠. 그럴까요? 네. 저 영광이죠. 그 다음에 우리 서남열 육군 대령 우리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서남열 대령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서남열입니다. 저는 40년 군 생활하고 지금 오주련 교수와 함께 2천만 이자명의 천군만마 2천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의 생각들을 전파하는데 요즘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차가 범고래도군요. 네. 이 범고래는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잖아요. 그냥 당할 자가 없는 거야. 응징의 상징 우리 백 대표님이 지금 앞에 타고 계신데 여기는 지금 앉지 않고 있습니다만 늘 존경하고 성원하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방송 잘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또 이끌어 나갈 이 담론 여기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서울의 소리에 2천만 방송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오주련 그 박사님이세요? 교수님. 교수. 예, 교수님, 오주련 교수님하고 우리 서남열 박사님 두 분이서 하는 2천만, 1000군만마 이런 방송도 생기지 않을까. 오늘 초심님이 굉장히 흐뭇해하세요, 지금. 앞에서 우리가 자랑질 하잖아, 자랑질. 점점 뭐가 심각하게 돌아가는데.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좋은 분위기, 화기애애한 분위기, 이게 아마 여유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권 교체의 바람과 그것이 구체화되어지는 그런 여유가 오늘 우리 이 버스 안에 가득 놓여진 것 같고요. 또 오늘 세 번째로 오늘 이야기 손님, 제동님이십니다. 이병록 제동님, 네, 한 말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해군 출신이고요. 10여 년 전에 전역하면서 제 별명을 광군에서 의병으로 짓고 여러 시민단체 그냥 머릿수를 도와주는데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책을 통해 세상을 읽기와 이병록의 신대동여제도라는 글을 주기적으로 신문에 올리고 있고 오늘 내일 신문에서 장기사강 교대 대한민국 후의 그 장례라는 글이 오늘 나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내용이 내용은 나중에 한번 나중에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리고 우리 네 번째 이야기 손님 우리 육군 중장으로 예편하신 나상웅 장군님이십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그 서울의 소리에 애청만 하다가 오늘 이렇게 버스 안에서 이동하면서 오늘 그 담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3군단장을 하고요. 육군 교육사령관을 마치고 전역을 해서 현재는 우리 국방안보위원회 소속의 그 선임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 정권 교체를 해서 진짜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입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제가 제일 고맙습니다. 소속이 빠졌어요. 예, 말씀하세요. 아이고, 국민주권 전국회의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요. 우리 나장군님과 함께 안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 이렇게 국민주권 전국회의가 요즘 한창 뜨는 그런 새로운 신생 조직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거기 공동대표로 또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단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국민주 시민 여러분, 요번에 사전투표가 이틀밖에 없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없어요. 목요일, 금요일 꼭 사전투표해 주시고, 지금 저 미국이나 재외국민 투표인데 어마어마한 투표율.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그 투표율. 제가 알고 있는 친구는 미국에 사는데 왕복 10시간 거리를 갔다 와서 투표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요번 사전투표, 이건 나를 위한 투표입니다. 우리가 12.3 내란, 그리고 군사 반란, 그리고 친위 쿠데타를 겪으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 나를 위해서 투표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파주를 가면서 오늘 네 분을 모셔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진짜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은 어떻게 출발해야 되는가. 특별히 국방안보 전문가이시고 오랫동안 군생활을 하셨던 우리 세 분, 그리고 또 오랫동안 그 군인의 그 가정에서 군인처럼 사셨던, 근데 군인은 아니시죠? 군인은 아닌데 아시잖아요. 군 아버님을 둔 딸들의 그 보수적인 환경에서 자라서 제가 너무 존경스러워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겪어보면 almost 군인이에요. 그래요? 네, 맞아요. 더 정확하게 알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예전에 그 80년 초반에 저랑 같이 학생운동 하다는 그 한 번 걸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군인이었는데 머리를 다 바리깡으로 깎아갖고, 네? 그리고도 지금 그 열심히 학생운동했던 그런 친구가 기억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우리 박사님께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무엇보다도 오늘 이 차량이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쵸. 감회가 새로워요. 제가 초급장교 생활을 시작을 했고 최전방의 철책선에 있다가 두 번째로 근무한 곳이 그 오두산 근처였어요. 오두가 이제 까마귀 머리잖아요. 그렇죠. 까마귀 머리 형상을 갖췄다 해서 임진강, 한강이 만나는 그 삼각점에 거기에 위치하고 연풍군인가? 개풍군. 개풍군이 훤히 내려다 보여요.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에 물꼬를 잘 살피면 그 간첩이 넘어오는 침투조 넘어오는 것이 보여. 그 침투로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 초급장인데 제가 거기서 그 정보장교를 했어요.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가서 물꼬리 어떻게 변하나. 저 물꼬리 물이 들어오는 데를 따라서 수영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그곳마다 다 매복을 세우는 계획을 수립했었어요. 사실 그 전에는 그 아무데나 이렇게 조를 바꿔가면서 세웠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물꼬를 흐르는 걸 그 한 달 관측치를 가지고 그 위치를 바꾸니까 잘했다 그러면서 여단장이 불러다가 포창을 주시더라고. 그 눈썰미가 있었던가 봐. 근데 애정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렇게 그 오토바이 그 50만 원짜리 사가지고 거기로 순찰 돌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처박아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 그런 위기도 되게 많았는데. 야, 우리 소 박사님 못 볼 뻔했구나. 그 오두산 전망대를 간다 그러니까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조그만 전망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92년도로 내가 기억되는데 새로 지었어요. 이게 아주 근사하게. 그 뒤로는 못 가봤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근데 오늘 가보게 되네. 대국민들에게 그 안보의식을 심어주고 그 이북의 그 어떤 실상을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전망들을 아주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게
별들의 수다, 장군들의 수다인데 장군들도 수다를 떨 수 있다는 거. 근사하게 뭐 명령하고 그런 음악에? 커맨더가 아니야 이거. 그럼. 모여도 이렇게 된다. 네. 침묵은 금이 아니에요?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 자유로운 대화 속에 안보가 있다. 네. 그렇죠. 원래 이 장군님들이 좀 근엄하고 맨날 이렇게 폼잡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제 그런데 오늘은 다 풀어내시고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 그다음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그리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고 평화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실 건데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우리 12.3 사건 때 뭐 어디 있었는지, 그리고 과연 이것에 대한 어떤 해석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런 얘기도 좀 자연스럽게 좀 말씀들 나누시죠, 뭐. 제가 12.3 때는 사실은 이제 집에서 이제 TV를 보고 제가 접했는데요. 정말 저게 진실인가? 맞아요. 이해할 수가 없는. 예,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음주를 하고 잘못 발표한가 이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아, 술은 먹은 나중에- 것 같아요. 예,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정말 진짜 그런 그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현상을 보고 사실은 우리 군인복무기본법 5조의 1항에 보면은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또 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 통일을 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이념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그런 군인들을 입법기관을 이렇게 헬기를 타고 그 봉쇄를 하고 또 그 의원들을 끌어내라. 그 다음에 총구리를 대고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그래서 말이 안 되죠. 너무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죠. 네,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군대를 개인의 어떤 사적으로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운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분통이, 울분이 좀 이렇게 치민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또 그래도 어떻게 그날 보면 이렇게 왜 그 장병들 막 총 잡고 그렇습니다. 막 애들 네, 막 땡기는데도 시민들이에요. 예, 시민들 하는데도 그 시민들, 그 너무 가만히 그 예, 이끌려가는 우리 청년들 보면서 예. 네. 혹시 그때 만약 우리 오 교수님은 만약 그때 아드님이 거기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제 후배가 지금 현재 아들이 무술 중인 친구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이런 시대. 예 그리고 그렇죠. 저희 아들은 그 여의도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데 그때 있었거든요. 아, 헬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아니 비상계엄이 나자마자 이제 부모는 다 그렇잖아요. 자식과 이제 걱정이 되니까 근데 헬기 소리가 나는 게 이게 진짜 언제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 상황에 너무 불안했는데 다행히 조금 네. 있다가 끝났지만 그렇지만 그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 그렇죠. 이후에 네, 맞습니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났고 또 우리나라가 그때 그들이 무슨 계획을 세웠었는지 이제 국민들이 나중에서 다 알잖아요. 정말 구태타고 독재를 그렇게 지향하고 있었고 이런 현실을 알고 나서는 진짜 어떤 시민도 이거는 가만히 있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맞닥뜨렸는데 이러면 절대 용서하면 안 돼요. 예, 그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였던 사람이 나와서 네. 호수 위에 달걀인자 쫓아가는 거였다 그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과연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동안에 이분의 임기 반 동안 이렇게 흐르고 있었구나를 너무 뼈저리게 느끼면서 정말 답답했죠. 이게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2년 반, 3년 동안을 국가를 운영했다는 진짜. 거. 여기서 종료하고 예. 우리가 다른 우리 또 정권을 다시 재창건해서 새로운 대망으로 갈 수 있는 또 그런 계기도 됐다고 해서 예. 정말 또 다행이라는 생각을 맞아요. 가져요.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이다.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그랬는데 네. 몇 가지 음모론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데 우리는 현 상상도 할 수 정부에서 없다. 일어난 게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맞죠. 때 그 예. 고치는 그 건설회사를 예, 예. 갖다가 그걸 주기 위해 수주를 주기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때 세상에 그럴 수가 어떤 있겠어? 나라인데
대통령을 믿어도 그렇게 못 믿나 했는데 실제 밤중에 올려가지고 수락해 갖고 자기 업체한테 네. 공사를 자기 받았잖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쿠데타가 일어난다고 경고할 때 도대체 아무리 야당이지만은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수준인데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단 말이야 했는데 일어나 버렸어요. 장관이 또 국회에 나와서 그렇게 답변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마크 버닌 합참의장인가 네. 그분이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이번에 구인들 어쨌든 간에 명령이라고 따랐잖아요. 그 양반은 트럼프가 임기 끝나고 소위 말하는 내란을 일으키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네, 그렇죠, 예. 미국 합참의장은 각 그 부대장한테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고 모든 것을 나한테 내 그렇지. 통제를 받으라 해가지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는 걸 막았어요. 네. 그리고 트럼프가 또 중국과의 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 미국 중국 참모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우리 민주주의가 좀 허술하게 보여도 전쟁 우리가 내한테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네. 그리고 훈련도 연기시켰는데 그 연기시키는 훈련이 뭐냐면 중국과 핵공격을 하는 훈련이었어요. 그렇지. 아, 그러면 이게 중국과의 관계도 험악해질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 군인 지휘관들은 그런 것을 보고 민주주의 군인이다, 군복 올리고 시민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네. 돼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군대의 책임과 공의 두 가지가 공존한다고 봐요. 네. 아까 이제 마크 밀리 합참의장 얘기를 이재도께서 하셨는데, 지난 2020년도에 이제 최초에 그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을 하고 나서 미국 전역으로 시위가 확산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그렇죠. 국가 네, 비상사태가 네, 네. 이제 두려우니까 당시 이제 트럼프 일기 때죠. 그렇죠. 일기 때지. 군 동원을 요구했어요. 근데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군은 말이죠.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르는 조직이 아닙니다. 헌법 정신에 충실해서 거기에 입각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야. 이렇게 대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분은 전역할 때도 전역사에 네. 우리는 독재자한테 충성하는 거 아니고 헌법에 충성한다고 전역사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시각에서 우리의 이제 과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헌법 그렇죠. 네, 정신은 맞- 철저히 지켜줘야 될 최고의 가치인데, 그렇죠. 이게 이제 대통령이 지금 계엄 선포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도 않고 그게 없는 상황에서, 국가 위기 사태가 없는 상황에서 군을 동원했으면 네.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지. 우리는 우리 군인들이 그건 잘못한 예, 거예요. 합헌 여부를 먼저 따집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당한 직무상의 지시가 아닙니다. 이렇게 네. 되들었어야지. 근데 그걸 못한 과. 그런 거 한편은 또 네. 이제 공도 있는데, 중간에 그 지휘관들이, 지휘자들이 네. 그 소극적인 불복종. 네. 맞아요. 이걸 치밀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군대야? 이거 지켜보는,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국민들이, 아, 이것도 군대야? 이렇게 네. 생각될 정도로 허술한 군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물론 거기에는 시민의 저항, 네, 그렇죠. 뭐 국회의원들의 그렇죠. 적극적인 예. 활동 이런 게 뭐 있었지만, 군대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이제 소극적인 대응들이 두 개가 이제 공과가 같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사실 그게 맞는 말씀이 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저항을 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 우리가 실탄까지 다 휴대를 했었잖아요. 가지고 네. 갔었잖아요. 거기에서 총 한 발이라도 쏘게 됐다. 네, 그럼요. 그러면 안전이 이렇게 네, 문제가 그럼요. 너무너무 이렇게 네. 급속도로 이렇게 진전이 돼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졌죠. 근데 이번에 그때도 구인이 정말 잘한 잘한 게 거예요. 구인 잘한 게 그 검사 출신 이문정 국회의원이 한마디 네. 했더구만요. 음. 검사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구인들은 뭐 이번에 쿠데타에 동원된 구인들이 그래도 정신을 좀 차린 거다. 나는 그런 식의 평을 했어요. 아니, 그게 그나마 네. 지난 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 그렇죠. 경험을 했잖아, 군대가. 아, 이게 내란이라는 거, 계엄이라는 거,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헌법 교육, 준법 교육이 아무래도 내부에 DNA 속에 좀 쌓였지 않겠어요? 네. 아니 실질적으로 그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 뭐 이렇게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안 하려고 네. 네, 맞아요. 애써 참고. 근데 사실 그 친구들이 대단히 그 훈련이 어마어마한 친구들이라며요. 그렇죠. 네. 굉장히 뭐 아주 특수- 네. 특수들 특수교육, 네, 네, 특수훈련 받은 친구. 네. 네. 그런 친구들인데도 그 눈빛이 막 흔들리는 거 보니까, 그리고 어떤 친구는 죄송합니다. 네, 끝나고 또 죄송합니다 아, 예. 인사도 하고. 근데 그거 보면서 이게 이제는 이 대한민국에는 이런 쿠데타는 없다. 군사 쿠데타는 없고, 오직 사법과 그리고 기득권의 카르텔 쿠데타만이 있을 거다. 이것들을 빨리 확실하게 그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서 다시는 이러한 쿠데타가 없는
정말 민주제가 되는, 민주화를 이뤄내는 그런 국가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5.18에서 광주 시민들의 많은 네. 피를 흘린 게 어느 네. 정도 그게 산 교육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12.12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네.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지켜보면서 많은 걸 느꼈고요. 제가 맨 서두에 말씀드린 그 군인의 국군의 강령에 나와 있잖아요. 국가 방위를 해야 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되잖아. 이번에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건 명확히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헌법 정신을 분명하게 우리는 인식하고 우리 이제 군인들도 이제 군 복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사태를 우리가 겪고 이제 조기 대선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정권 교체의 어떤 기운은 확실하게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모든 그 여론조사 데이터에도 이제 10%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대신에 우리 정권 교체를 하는 그 분들은 그 네.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6월 3일까지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압도적으로 이겨내고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됐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과연 이 국방 안보를 튼실하게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좀 사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한다 생각합니다. 또 일단 우리 오지련 우리 교수님도 한번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는 이번에 계엄 네. 때 진짜 아까 우리 어린 군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군인들과 상명하복이잖아요. 네. 원칙적으로는 정말 훌륭한 리더가 필요하구나를 생각을 한 게 이게 만약에 정말 전쟁이나 이런 식으로 북한이 왔을 때 이 밑에 군인들이 명령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불복종하는 모습이었잖아요. 시민들한테 저지당하고. 이래서 정말 훌륭한 리더가 있어서 내 명령에 이 북한이 뭐 침투를 하건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건 내 명령에 우리 군을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지 이게 군인들이 흔들리니까 일반 군인들이 흔들리니까 이게 나라가 정말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탄핵도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고 우리 정부가 좀 빨리 새로 정권 창출이 됐으면 했는데 좀 결정 자체가 좀 늦어지고 이러면서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군대는 정말 평화보다 강한 국방은 없다는 네. 얘기 말 맞다나 이게 사실은 군대는 쓸 일이 많이 없는 게 정말 안정적인 나라인 것 같아요. 정말 네. 평화로운 나라인데 네. 있을 수밖에 없다면 정말 명령에 복종해서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국방력을 갖춰야 될 것 같아요. 훌륭한 리더 하에. 지금 오 교수님 말씀 듣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프로이센 군대 장군이었던 대몰투게 장군이라는 분이 어떻게 한 얘기 중에 군대는 물론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너의 명예를 해치는 것이라면 그 명령을 거부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요번에 우리 그 영관급들 보니까 뭐 상강대교를 건너지 않은 것도 그렇고 몇 가지 아주 부드럽게 가라, 그다음 조심해서 가라 이렇게 명령했던 영관급들의 생각들 보면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것들을 아마 굉장히 거부했고 실제로 지금 많은 군인들이 그 트라우마에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많이 좀 아버지 뻘 되는 네. 저 같은 경우도 좀 속상합니다. 가슴이 그래서 아프죠. 이런 네. 일은 다시는 없게 해야 될 다시는 것인데 없어야 돼, 다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군 예비역의 소리가 좀 더 커져야 되지 않겠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우리 서 교수님 이제 그만 동의하죠. 말씀을 좀 하세요. 너무 듣고만 계세요. 워낙 달변인데 지금 양보를 하시는 것 같아. 그래요? 근데 이제 군대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이런 이제 조직의 특성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치열한 전투에서는 너무나도 네, 소중한 필요하죠. 덕목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령에 거부할 수 있는 품성, 독성, 지성 이런 걸 갖춰야 돼요. 이게 거부가 그런 기본적인 군대 상하 수직 체계를 거부하자는 거냐 그게 아니고 네. 헌법적 가치와 법률적 기준에 미달할 때는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용기 네, 그렇죠. 또 그게 이제 품성 이걸 갖춘 군대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제 치열한 전투 속에서 시각이 급한 이런 명령은 그건 당연히 지켜져야 되고 그게 그렇죠, 우선이죠. 예. 하지만 평시에 이게 이제 판단을 요구하는 이 정책적 결단을 그렇죠, 해야 예. 될 전략적 결단을 해야 될 때는 거부할 줄 아는 지성과 품성을 갖춰야 된다. 이게 없으면은 한 사람의 사병화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이게 맞습니다. 이제 품격을 갖추지 못한 지휘자, 지휘관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명령을 내렸을 때 그런 무력이 동원된다면 네. 원래 국민의 군대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군복무 기본법에 이제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 정당한 직무상의 지시. 이거라야 명령이 성립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당하지 않으면 네.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할 줄 아는 이런 거를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네. 이제 즉각적으로 수명하는 자세만 강조하고 즉각적으로 거기서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만 잘했다고 하니 네. 이게 이제 과거의 일제 군대로 지금 그쵸, 우리를 예. 유지하고 있는 아주 불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제도도 바꿔야 될 게 이번에 사태가 특정 군맥이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군맥한테 전체 요직을 주면 안 되고 균형 편성을 균형적으로 인사를 해야 되고 네. 또 하나 미국 같은 사례는 국방부 장관은 군인 출신은 7년이 지나서 그 군대 내 네. 군맥이 사라졌을 때 네네. 그다음에 현직에서 음.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고 특히 육군에서 어떤 불명예를 일으킨 부대는 부대기를 바꿔버리잖아요. 그렇죠. 좀 계속 쿠데타에 참여한 부대는 해체와 창설 수준으로 해서 부대기를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정당성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게 합법적이냐 하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군인들한테 그런 소양이 필요하죠. 그런 맞아요. 교육들이 필요하고 네. 제가 그 제주 4.3 사건 뭐 네. 추모관 네. 또 묘지 뭐 이런 데를 또 가보고요. 참배도 하고 그 다음에 5.18 강주 민주화 운동 그 망월동 묘지에도 제가 한 5번 정도 이렇게 참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저희들이 군생활 이전에 또 인간하기 전에 네. 그런 그렇죠. 데를 저희들 방문을 한 번도 참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추모관에 방문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희생하셨고 돌아가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우리 그 인간하는 장교들에게 또 우리 그 간부들에게 그런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되고 확실하게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런 희생자들이 발생되고 나중에 우리 군인들이 엄청난 어떤 국민들로부터 홀대를 받고 불신을 받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육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도 있고요. 제가 이제 야전에서 군복무를 군생활을 제가 이제 지간으로서 이렇게 있으면서 사실은 제가 최전방에 이제 군단장을 하면서 그때는 그 첨예하게 그 남북 간의 그 긴장 상태, 대립 관계가 돼가지고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은 그 현장에 있는 지휘관이 즉각 조치를 하고 보고를 하다. 그 전에는 이제 보고하고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네. 지시받고 했었거든요. 그만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즉각 조치하고 후 보고를 하라.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사실 지휘관으로서 그때마다 어떤 상황이 발생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래서 즉각 보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고 군단장 지시에 의해서 적이 북한에서 포격을 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또 보복으로 우리가 배, 3배, 4배 뭐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해서 또 이렇게 응징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계속 이게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전쟁이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우리 병사들 말단에 있는 그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 병사들까지 확인해 보면은 그때 상황을 보면은 즉각 우리가 명령을 내놓으면 즉각 조치가 되고 명령에 그대로 따르도록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개인의 어떤 그 유서까지 쓰고 손톱, 발톱 뭐 이렇게 머리까지 다 준비를 해놓고 뭐 이런까지 준비를 다 해놓고 우리는 대비를 한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국가 방위를 위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면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을 하시라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응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돼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가 느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정상적인 어떤 국가 방위를 위해서 우리 뭐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우리가 군의 역할을 한다면은 그거는 명령을 한다면 하시라도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우리 군인들이 다 돼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장군님께서는 아주 소부대부터 그렇습니다. 큰 예. 대부대까지 직접 지휘하면서 그 겪으신 걸 이제 그 중심으로 이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네네, 게 맞습니다. 하나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정신교육, 준법교육, 법률교육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 예. 우리가 뭐가 좀 잘못된 현상을 최근에 많이 봤어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네. 즉각적으로 수명하는 자세를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고 네. 정신전력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를 적개심을 부글부글 끓고 증오가 적게 증오 여기에 의존해서 이거를 애국심이라고 칭하고 이게 무슨 허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합리성에 기반한 이제 방어력 그렇습니다. 또 군사력 네. 이런 전투력 이런 거를 강조하다가 언젠가 갑자기 최근 한 그래요? 3년 동안 자꾸 북한이 적이니까 네. 표적지를 네, 그냥 맞아요. 쏴라. 네. 맞습니다. 김정은의 머리 그 얼굴을 그려놓고 그냥 거기다가 디리다 쏴라. 기관총 쏴라. 그래가지고 적개심을 자꾸 자극하는 것이 그게 훌륭한 군인인 것 마냥 이런 정신교육을 해왔다니까요. 아 이거하고 전투력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전혀 관계없고요. 남북 간의 긴장만 더 그러니까 강화시키고 적개심, 있을 수 애국심은 없죠. 아니에요. 네, 애국심은 네. 어떻게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지키고 준법 정신을 평소 생활 속에 맞습니다. 녹여내느냐. 그래야 합리적인 국가 네, 이익을 네. 이제 수호하는 자세가 나올 거 네,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걸 싹 없애고 그냥 증오심을 자꾸 부추겨. 저는 그 보수층이 사고방식이 1970년 뭐 이전에 붙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만 보더라도 그때는 우리가 일본의 적개심으로 싸웠지만 지금 어느 스포츠가 적개심으로 싸운 건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저변이 네. 크고 네. 선수들의 기량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그 정도는 상대방을 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적개심 있으면은 오히려 지칩니다. 그리고 우리 오주르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네.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네. 부인들이 정권을 잡는 나라 중에 네.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 맞습니까? 없죠. 근데 없죠, 우리가 진짜. 국민들이 예. 예방을 너무 아, 예, 예, 쉽게 맞아요. 생각하는데 절대 잘 사는 나라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그 네. 존경하고 없는 그 대통령 시대에 7천만 달러로 이제 7천 달러로 7천 달러 또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는 그 예를 들어서 히딩크 감독 같은 경우는 4강했잖아요. 네. 이 선수가 잘못하면 이 선수를 바꿔야죠. 교체합니다. 자, 선수 교체가 그러니까 정당 간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못 사는 나라 봤어요? 아, 아니죠. 민주주의 그러니까 국가는 예, 아무래도 그렇게 국민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예. 선수 교체를 해야 되고 아니면은 이런 형편없는 짓을 했으면 몰수패를 하고 맞아요. 맞는 그 거죠. 팀은 5년 다음 경기에 제재를 받아야죠. 하고 준비를 해서 다음 경기에 나와서 이길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이번 경기에 나와서 이길 생각. 아니 근데 놀라운 거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내란 사건이 6개월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벌써 다 잊어버렸어. 다 잊고 이게 뭐 지지율이 뭐 정상적인지 모르겠지만 뭐 30%. 아,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되는 아니 거예요. 나라의 근간을 뒤집어 엎으려고 했는데 6개월 만에 싹 잊고 야 다시 뭐 밀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저는 그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언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특히 조중동을 비롯한 이 보수 이 사이비 매체들은 또 그렇게 해서 외국민주 시민의 눈을 속이고 귀를 속이고 입을 틀어막고 손발에 재갈을 물리는 작전을 얘들은 이미 12.3 터졌을 때 그게 실패로 돌아갔을 때 이미 어떤 놈들은 그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다 보니까 벌써 오두산 그렇군요. 전문가까지 다 오게 됐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나라가 정말 똑바로 되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건 있잖아요. 그럼 갈아야죠. 네. 이거는 비정상인 거를 정상으로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3년 동안 지내면서 있잖아요. 경제가 더 잘 살게 됐습니까? 사회가 더 좋아졌습니까? 그렇죠. 뭐 발전한 게 뭐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야당 후보만 죽이기 작은 이거 외에는 나머지 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그런 그 정당 이런 거는 우리가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에서 레드카드 받은 사람이 들어와갖고 다시 운전에서 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내란 세력들을 단절하지 못하고 같이 동조했던 사람이
후보로 나와가지고 한 표 달라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는 용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주권자로서 그렇습니다. 심판이 돼야 되는데 예. 국민이 그 편에 홀리건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6개월 전에 있었던 거를 잊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정말 우리 이거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잊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예. 사실은 그 자꾸만 다른 데로 시선과 그 귀를 돌리게 한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예.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더욱이 그 이제 새로운 정권 교체 이루어지고 네. 새로운 그 정부가 들어서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언론 개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중요하죠. 친일 매판 4대 자본에 근거한 이 조중동을 완전히 끝장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강군, 그다음에 우리 군인의 정신, 이런 것도 다 사실은 그놈들이 그렇게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이데올로그들이 너무 많고, 그것들을 완전히 근절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말 오래 못 간다. 그리고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길도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근데 오두산 우리 여기가 통일전망대죠? 네, 오두산 통일전망대. 다 왔네요.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예. 40분밖에 우리가 또 재밌게 이렇게 수다를 떨다 보니까 저희 아들이 군인이었을 때는 저는 사단장님, 대대장님 이런 분들은 뭐 수다라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농담도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2부를 그럼 오두산 전망대 가서 좀 이렇게 설명도 좀 하고 그런 시간도 자연스럽게 여기 지금 스위치돼서 바로 그거 그래야 돼. 야, 이 서울의 소리가 대단합니다. 정말 서울에서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유튜브 방송의 선진화를 대국민 이끌고 주시민 계시네. 여러분, 예. 서울의 소리를 후원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보다 힘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만드는 길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초심의 언제나 김문종 예, 박사님 백은종 오래오래 대표님. 사셔야 백은종 돼요. 대표님, 건강하게. 예. 백은종 대표님. 백은정 대표님은 아마 네. 제가 보기에는 영원히 사실 것 같아요. 정신은 영원히 살기. 반인 반수기 때문에. 반인 반수. 반인 반수. 여기 백은종 대표님 오래 사시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내고 계세요. 반수라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보신 분이 제가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백은종 대표님이 신이시네. 제가 또 기도하면 또 원래 또 세인트 안 되는 게 없어요. 성. 예. 네. 비싸 하나만 가지고도 수다가 좋아. 다들 아무래도 우리 서남열 씨가 기획을 해주셨고 오주련 교수님은 나장군이 방송하는 거 서울에서 ጦ소가 쫙 하고 그만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저요? 방송이 젓가락 거야. 굉장히 좋네. 아, 그래요? 국민주권 전국에서 우리가 세트가 있는데 인솔자. 마이크 하나 이거 마이크요. 두 개 다 돼? 네. 이거 들고 저쪽 북쪽이 보이게 하는 게 좋겠죠? 올라가서. 음료 하나 드시면서 가시죠. 카메라 돌아가는 거죠? 예, 지금 여기는 오두산 통일전망대 입장료는 또 무료랍니다. 그래서 입장권 밟아서 우리 오늘 그 이야기 손님들하고 올라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올라가시죠. 오랜만에 왔는데 오두산 전망대 정말 좋네요. 아, 여기가 국립통일교육원이군요.
그 두 번째 근무지가 여기시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초급장교 때. 초급장교 때. 그 초급장교 그러면 뭐 소위 중위. 소위 중위 뭐 대위까지 얘기하겠죠. 중성생, 중상위. 예. 그 당시에는 이런 건물이 없었고 네. 조그만 전망대 팔각정 하나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여기가 저건가요? 개발되면서 새로 만들었죠. 근데 네. 오늘 여기 온 거는 통일도 이재명, 네. 평화도 이재명, 그렇죠. 안보도 안보도 이재명 이 얘기로 오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럼요. 네, 열심히들 많이 좀 우리 초심님이 안보도 통일도 평화도 그리고 국방도 오직 이재명. 예, 여러분 여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예. 우리 가족은 결정했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목요일 금요일 사전 투표 때 여러분과 그리고 가족과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택은 오직 이재명. 국방도 안보도 그리고 평화도 통일도 이재명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오신 분들 마이크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안에 들어가서 뭐 이런 거 보이면 안 되는가 보죠? 예, 정치활동 이렇게 우리 여기 방송하는 거예요. 내부에서도 하는. 그래요? 정치 활동은 아니고요. 예, 지울게 이렇게 하면 되지. 우리 오늘 여기 통일전망대 오두산 통일전망대 오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 건너편에 지금 안개가 껴서 저 개풍근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도 한번 뭐 전망대 가서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우리 올라가서 전망대 올라가서 이북의 개풍근을 좀 함께 볼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서남열 박사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초급장교 때 두 번째 근무지였기 때문에 자세하게 서울에서 저희 촬영허가 신청서 보내셨을까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안 되세요, 그러면? 그래요? 네, 그걸 먼저 보내주셔서 저희 쪽에서 촬영허가를 받으셔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신 거라서. 네. 알겠어요. 밖에서만 할게요. 그냥 아니, 밖에서만 아예 찍으시면 아무 데서도 찍으시면 돼요. 통일전망대도 이렇게 이게 국가기관에서 하는 전망대라 대단히 복잡하고 까다롭게 구는군요. 예. 촬영이 안 되지만 그래도 왔기 때문에 요 앞에서 잠깐 이야기 좀 하죠. 뭐 여기 앉아서 우리 여기 앉아서 하는 건 괜찮을 거 아니야.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일단 여기 앉아. 예, 앉아서 여기 뭐 제가 뭐 별다른 얘기는 안 하고 우리 손달림 박사님한테 여기 이 오두산 평화 전망대의 이야기. 예, 오 교수님 일로 오세요. 중요하신 분이 여기 앉으세요. 촬영하지 말라고 저보고. 예. 왜냐면 다 삭제된대요. 왜? 어차피.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왜 촬영을 삭제가 해서 돼? 본부대에서 보고서는 아. 허가받지 않으면 삭제. 오두산 관련해서 오두산 관련돼서 우리 개략적으로 얘기하면 서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제가 오래된 기억이긴 합니다. 여기가 이제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서 서해로 흘러나가는 만나는 지점인데요. 두물머리죠. 역사적으로는 뭐 고구려와 백제 간에도 이 지점을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치열한 전투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임진강을 넘어 이 한수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꼭 확보해야 될 지점이거든요. 여기 한 해발 100 몇십 미터밖에 안 되는 작은 고지임에 틀림없으나 주변을 감지할 수 있고 여기를
차지한 사람이 이제 전투 근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차지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 간에도 상당한 전투가 있었던 지역이고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우리 반도에서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통로상에 위치해서 이게 중요한 지점인데 지금도 이렇게 남과 북이 대치한 곳에서 북쪽으로는 개풍군 저 지역이 지금 내려다 보이죠. 그 기억으로는 과거에 저 아스라이 한 2km 정도 멀리에 김일성 사적관도 있고 거기 다녀가는 사람들도 관측이 되고 그래요. 지금 여기가 이제 그 통일부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되다 보니까 사전 허가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통일부, 이게 국방부가 아니고 통일부인가요? 다음에는 저희가 뭐 사전에 촬영 허가를 받고 그렇게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강화 교동에서 살은 적이 있어서 거기는 그냥 가면 그냥 다 그 사실 그 건너편이 다 그 개풍군이거든요. 거기 그 쫙 펼쳐 있는 그 공간 늘 봤기 때문에 저도 그냥 여기 오면 그냥 보여주는 줄 알고. 그리고 사실 이런 데는 그냥 와도 되지 않나요? 그 국가 뭐 무슨 특별한 뭐 어떤 군사 기밀이나 이런 게 이런 데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기 처소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데 제가 처소 사진을 안 찍었고 저는 여기가 오두면 아까 까마귀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삼조고가 고구려의 상징이잖아요. 까마귀.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고구려하고 많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고구려가 여기 와서 뭐 제일 먼저 진을 치지 않았을까. 우리 서울에서 시청자 여러분, 그 좀 통일 전망대 올라가서 같이 좀 저쪽 그 이북의 전경도 물론 뭐 날씨가 이렇게 쾌청하지 않아서 좀 그 카메라 담아도 좀 잘 안 보였을긴 했겠지만 그래도 좀 서운한 건 이런 데 자연스럽게 그냥 와서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다음번 이제 정권 교체 이루어지고 이런 것도 이런 자잘한 것도 함께 좀 우리가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고 또 국방 관련 어떤 그 유튜버나 그 새로운 그 뉴미디어들이 여기 와서 또 같이 이야기도 하고 또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조건이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데 와서 서로 같이 이념을 떠나서 그리고 뭐 진영을 떠나서 어제 그 김상욱 그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그 기능, 보수적 기능, 진보적 기능. 사실 이런 기능을 갖고 대화와 토론하고 타협하고 협의해 간다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훌륭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저는 이북과 이남 뭐 대한민국 그다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같이 그 국호를 그대로 쓰지만 한 민족으로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그렇게 되면 뭐 통일이야 뭐 한 50년 후에도 돼도 상관없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평화 구축, 그다음 평화 교류, 그다음에 서로 소통, 대화, 협력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저는 서독과 동독의 그 통일보다 훨씬 더 내용 있고 알찬 그 한민족 통일 국가를 만들어 가지 않을까 이런 어둡지 않은 목사로서의 생각도 해봅니다. 그 우리 장군님 오늘 여기 오셨는데 제가 좀 여기서 그 많은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뭐 협조가 안 돼가지고 됐지만 또 이런 모습 좀 경직된 모습이지 않느냐. 그래야 정권 여기서도 정권이 바뀌어야 이런 것도 풀리지 않겠나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 군사적인 어떤 보안 문제 이런 것이 문제가 안 된다면은 이런 데 와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수다도 떨고 또 우리가 남북한 교류 문제, 뭐 평화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나눠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까 기능주의를 말씀하셨어요. 기능적으로 이제 뭐가 이루어지다 보면 사람도 가까워지고 체제도 서로 비슷해지고 그럴 수 있어요. 남북 간의 문제 중에 제일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좀 접해야 되는 게 기능주의의 확산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는 기능주의에 입각해서 소위 햇볕 정책도 했고 서로 교류를 증대시키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제도도 생겨나고 그게 정착이 되고 이거 점차 남북은 통일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제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우선 연방주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뭐 틀을 씌워 놓고 거기다가 집을 지으려고 보니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제 부분적인 교류를 확산시키고 세부 기능들을 활성화시키다 보면 네. 점차 길이 생기고 거기를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이제 네, 그쵸. 이게 이제 소통이 되는 건데 네. 우리가 너무 교조주의에 좀 빠져가지고 이념적으로 실내 구축이 전혀 안 되고. 그러니까 실내 구축이라는 게 없죠. 맞습니다. 제가 이제 동해안 우리가 구축했던 그 동해안을 우리가 그 통과해가지고 갈 수 있는 그 도로도 다 개통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폭발을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지뢰도 이렇게 매설을 해가지고 갈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는 이런 것도 제가 가서 보고 브리핑도 좀 받았는데요.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우리 개성공단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 맞습니다. 평화 공존 상태에서 서로 인정하고 대화 교류하면서 평화가 구축된 다음에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30년이 돼서 50년이 돼도 뭐 그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남북한 서로 어느 정도 위상이 되고 또 경제적인 어떤 이런 것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류가 하면서 남북 이제 조국 통일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세계 군사 대국이죠 우리가. 그쵸. 세계 6위로 나와 있거든요. 그 글로벌 그 파이어 그 글로벌 파이어 저기 있죠 파워. 거기 그 세계 군사력 그 평가단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는 세계 6위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북한이 34위거든요. 우리가 군사 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사실은 북한의 GDP의 연 GDP의 2배를 우리가 지금 군사력을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북한 이 군사력에 국방비에 투입되는 이 예산을 사실은 우리가 경제력을 또 강화시키는데 이런 뭐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화시키는데 이 예산을 사용한다면은 그 3분의 1만 써도 있잖아요. 얼마만큼 우리가 발전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또 평화 구축을 해서 우리도 물론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이재명 후보님께서 지금 그 평화적인 체제로 가서 평화를 구축해 가지고 이렇게 국방을 강화해 나가면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이런 방향, 이런 정책적인 방향 이런 건 대단히 좀 옳은 어떤 그런 방향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오늘 이제 돌아가는 길에 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어떤 뭐 그 국방 공약, 뭐 안보 공약, 뭐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공약보다는 그럼 여기 어떻든 여기가 이제 사실은 분단이라고 하는 그리고 서로 이제 정전 70년 이 정전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화 단절도 되고 이제 도로도 사실은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다 폭파시켜 버리고 막 거기다 철책을 막 깔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뭐 화도 나고 짜증도 났겠지만 다시 한번 그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서 새롭게 가야 되지 않겠나. 특히 이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 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기대가 돼요. 그런 기대를 우리 교수님께서 좀 한 말씀 해주시라고 이렇게 자락을 깔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저희 부모님이 지금 어머니는 저희 엄마는 이제 88세시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이 부분들이세요. 다 두 분 다 평안도 출신이세요. 네, 전부 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요번에 여기 오면은 저도 엄마 좀 이렇게 아까 내려다 보인다 그래서 저도 여기를 지금 처음 와봤거든요. 저도 바빠가지고서는 처음 와봤는데 보여드리려는데 이제 촬영이 불허가 돼가지고서는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진짜 동독 서독 이후로는 정말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여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외국에서 보면 뭐 비극적인 사실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남북이 잘 협력하면 최강의 나라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까지 왔던 길에 대해서 이전 정말 전전 정부 때 물꼬가 튀었었잖아요. 서로 왕래도 좀 넘어오고 이러면서 발걸음을 나만의 한 발짝 내딛고 이러면서 정말 기대가 많았는데 그게 이제 다 조금 너무 아쉽게도 무산이 돼가지고 좀 걱정도 되고 그랬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많은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주적이니 종북이니 이런 얘기 없이 남한 북한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해서 좀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에는 좀 통일을 바라볼 수 있는 어쩜 그 초석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실히
어머니의 마음이 가득 이제 아버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엄마들이 이게 다 이게 사실 우리 오 교수님 저기 국방부 장관 하시면 어때? 저는 최초로. 예, 저는 우리 군 예비역 출신들이시니까 또 다들 장성급이셔서 혹시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가 국방부 장관하면 어떨까? 그리고 여성이 누구죠? 어디 서양에 임신하고 해서 애를 둘을 낳을 동안 국방부 장관 했잖아요. 좀 그런 것처럼 저도 한국 국방도 개념도 확실히 바뀌어서 그러면 훨씬 더 성과적인 남북 관계도 풀고 그다음에 새로운 이 한반도의 평화가 깃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오는 차에서 뭐 이게 피켓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만 평화보다 강력한 국방은 없다. 이제 이게 가장 경제적인 국방이고 그 전쟁이 없는 게 평화가 아니고 무력을 쓸 기회를 아예 봉쇄한 제도화된 평화가 이제 평화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 가지로 지도를 많이 하시는군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도 포토를 좀 찍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봐주세요. 그래서 평화의 제도화, 그 제도화된 평화를 우리가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사회를 정부를 사실상 원하고 있잖아요. 그냥 강력하게 증오하고 미워하고 대결 구도 속에서 우리가 지켜놨지 않냐? 전쟁이 없다고 그게 평화는 아니라는 거지. 평화 전망대 와서 평화를 전망할 수가 없어요. 본래 갈라치기가 보수 우파의 특기입니다. 적을 항상 만들어야 돼요. 저분도 공무원이죠. 공무원분들 또 이쯤 여기서 말씀 나누고 공무원분들 또 난처하게 하면 또 안 되니까 우리 고맙습니다. 저쪽으로 우리가 앉아 있어 갖고 사진을 못 찍었어. 죄송합니다. 뭐 외국 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네요. 장관님 어디서 오셨대요? 이스탄불. 이스탄불. Türkiye. 오케이. I like Turkey. We love it. Okay.